개전 약 106일 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증시 입성 첫날 19% 넘게 상승했으며 주간 기준 주요 반도체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어느덧 6월도 후반부에 접어드는데요. 지난주 시장 흐름 복귀해보면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도 고민해볼까요? 현지 시간 12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스페이스X의 IPO 흥행, 전쟁 우려 완화 등에 힘입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0.5%, 0.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스페이스X였는데 19%대 급등한 수준에서 첫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단숨에 돌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초대형 기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당분간 고변동에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번 IPO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상장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2년 이후 고금리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얼어붙었던 미국의 IPO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주간 흐름도 정리해 볼까요? 전체 시장 지수보다 기술주에 집중하는 나스닥 100이 또 광범위한 기술주보다도 반도체에 집중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오라클의 자본 지출이 예상치를 약 50%가량 웃돌며 당장 그 돈을 써야 하는 오라클의 주가는 주간 기준 14% 가까이 빠졌지만 결국 그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AI 인프라주들에게는 호재로 인식됐고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자금 조달, 스페이스X의 테라펩 구상,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 보고서 등이 AI 관련주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인텔, 암홀딩스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특히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은 이제 YTD 기준으로 올해 들어 주가가 8배, 3배 이상 훌쩍 뛴 상태입니다. 한편 오전 9시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의 표정도 아주 강한데요. 나스닥 100과 S&P 500이 각각 1.7%, 1%의 플러스권입니다. 마침내 진짜로 전쟁이 끝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및 봉쇄 해제도 포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식 서명은 6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스위스에서 이뤄질 거라는 발표. 이에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4%대 급락하는 한편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등 종전 베팅이 강화됩니다. 한편 기존의 주도주들에 더해 지난주 특별히 더 부각된 반도체 장비사들 KLA가 3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5%대 급등하는 등 시세가 좋았는데요. 월가의 보고서가 주목받은 영향입니다.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진단들이 나오는 건데 그동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기업에 돈을 썼다면 이제는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며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본격화, 그러다 보니 증설이 필수적인 반도체 장비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시각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약 2년치 수요 전망을 미리 공유받고 있는데 즉 장비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까지 긴 기간에 걸쳐 수요가 확실시되는 주문은 처음 본다는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돋보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장비 매출은 올해 27%, 내년도 35% 증가로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현재 반도체 장비사들의 점유율 현황을 보면 최첨단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 20%대로 가장 높은 한편 종합 장비에 주력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약 18%, 메모리 중심의 램 리서치가 10%대, 공정검사 중심의 KLA가 약 8%대를 차지합니다.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 선택지로는 SMH와 속스 등이 있는데 AI 사이클의 추세적 주기에 따라 장비사 본격 상승의 시작점일지 함께 추적 관찰해보시죠. 스페이스X가 성공적인 IPO를 치르자 수급 쏠림이 진행되며 대부분의 우주개발 관련주들은 크게 내렸습니다. 로켓랩은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매물이 출회되며 10%대 내렸고요. 인투이티브 머신과 모멘투스도 13%, 26%대 밀렸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하락 출발 뒤 1.8% 상승으로 돌려냈는데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입니다.
반도체주 개별 호재도 점검해 보시죠. AMD는 CT 측에서 신뢰할 수 있는 GPU 대체 공급사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적을 기존 예상보다 높게 전망,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목표가 $575를 제시하자 4.7% 뛰었고요. 퀄컴은 웰스파고가 데이터 센터 AI와 하이퍼스케일러 ASIC 출하량에 대한 신뢰도를 반영하며 목표가를 기존 16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하자 4.3% 급등. 마이크론은 골드만삭스가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를 $400에서 $900로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하자 1.4%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는 나스닥 100지수 신규 편입이 확정된 코어비브와 네비우스가 5% 안팎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AI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는 샘 알트만을 비롯한 구글, 엔스로픽, 메타 등의 AI 담당자들, 즉 AI 업계 리더들이 총 출동에 참석하는데요. 투자와 협력 관련 발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내용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매크로 이슈로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긴축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요. 미국은 인상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단기적으로 증시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봐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모두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었던 스페이스X가 지난 12일 나스닥에 상장하며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시초가 $150로 출발해서 $160 95센트로 첫날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단숨에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91조 원에 달하며 브로드컴을 제치고 세계 시총 6위에 올랐습니다. IPO에 몰린 자금만 3,500억 달러, 상장 첫날 거래대금도 $84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날 머스크의 개인 자산은 1조 500억 달러를 돌파해 인류 역사상 개인 자산 1조 달러를 넘긴 첫 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상장 이전부터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의 적정 가치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죠. 그리고 상장 이후 주가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강세론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목표 주가 $190와 함께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스타링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우주 데이터 센터의 잠재력, 그리고 자본, 데이터, AI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인력을 모두 갖춘 사실상 유일한 수직 계열화 AI 기업이라는 평가입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도 목표 주가 $165를 제시하며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나스닥 100 편입과 ETF 기계적 매수로 당분간 수급 측면의 지지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CFRA 리서치는 목표 주가 $115와 함께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창업 이래 누적 손실이 $410억 달러에 달하는 데다 미래 성장 전략이 차세대 대형 로켓 스타쉽 개발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이히 전 노동부 장관은 상장 전날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일 있을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는 우주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로 드러낼 수도 있으며 좋든 싫든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이히는 공모가가 지난해 매출의 100배 수준이라고 짚으며 인덱스 펀드를 통한 일반 투자자들의 은퇴 자금까지 스페이스X 시총에 자동으로 연동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페이스X 상장은 AI 인프라와 우주 산업이 교차하는 이 시대의 메가 IPO입니다. 수직 계열화 AI 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에 베팅하는 낙관론과 수익성 공백 속에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는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픈 AI가 엔스로픽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토큰 가격 대폭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가격이나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서비스의 기본 과금 단위인 토큰의 시장 가격을 추적하는 실리콘 데이터 토큰 지출 지수도 최근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회의론 진영은 이를 경고 신호로 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의 AI 코딩 툴 구독을 중단했습니다. 우버는 AI 비용을 정당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빅테크 5개사의 매출 대비 AI 설비 투자 비율이 내년 44%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닷컴 버블 당시의 통신업종의 정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수익성 악화가 투자 속도 조절로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면 낙관론 진영은 떨어진 건 가격이지 수요가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구글의 월간 토큰 처리량은 1년 새 7배나 늘었고 전체 토큰 소비량은 여전히 우상향 중이라는 겁니다. 제번스의 역설처럼 AI 비용이 낮아질수록 사용량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논리죠. 결국 이번 토큰 가격 하락이 AI 투자 사이클의 균열일지 대중화의 서막일지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 엔스로픽의 최신 모델의 전격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엔스로픽의 최첨단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엔스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모두 적용되는 초강수 조치입니다. 특히 페이블5는 출시 사흘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미 정부는 이용자들이 안전장치를 이른바 탈옥 기법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보 위협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엔스로픽은 해당 탈옥 기법은 오픈 AI의 GPT 5.5 등 다른 AI 모델에서도 이미 활용되는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엔스로픽의 글로벌 AI 보안 협의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미토스 접근권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규제 대상이 반도체가 아니라 AI 모델 자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엔비디아 AI 칩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의 AI 발전을 견제해왔는데요. 이제는 AI 서비스와 알고리즘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AI 패권 경쟁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AI판 화웨이 제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언제든 첨단 AI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특정 미국 AI 기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안보와 공급망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자체 AI 경쟁력 확보 필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라고 발언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현재 오전 8시 40분 4.25% 내린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은 FOMC를 경계하며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고 비트코인은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 6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레소였습니다.